김대중이 윤석열에게, 여기서 김대중은 조선일보 주필을 오래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칼럼니스트로 지금 조선일보에 계속 정치 칼럼을 쓰고 있는 현역 언론인들 중에 가장 그 연장자이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90이신데요. 아무튼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주는 글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정치. 제가 그 김대중 고문의 칼럼을 그대로 한 점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음미할 대목이 참 많습니다. 왜 이것을 보수의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피 끓는 토로를 원로 언론인이 하고 있는 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2013년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은 그가 정권이나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법치에 충실한 강골 검사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줬고, 그런 그가 검찰총장 재직 시 전직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고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부와 등을 돌리는 데까지 이르자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제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처세훈을 그를 지지하고 해석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기 바란다. 즉,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당에 충성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충성하고 보수의 가치에 매진할 것을 요구했으면 한다. 그것이 한때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나라에 헌신한다고 선사한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개인으로서도 죽어서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계엄 결정이 적절했느냐 아니냐는 본질 문제를 지금 여기서 논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문제는 그 여파와 후유증이다. 그로 인해 보수 정권이 넘어가고 그 정권에 종사했던 많은 관리와 군인이 영어의 몸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당이 두 쪽이 나고 정치가 한쪽으로 쏠리는 결과가 초래했다. 그 책임은 윤석열 그의 열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계엄의 실패에 따른 엄청난 후과를 치르는 것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가 궁극적으로 선택했다는 계엄이라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수단이다. 상대방을 베지 못하면 자기를 베게 되는 양날의 칼이었던 것이다. 계엄이 아무리 불가피했다 생각해서도 그것이 실패한 이상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을 놓아주고 동시에 법정 공방에서 해방시켜줘야 한다. 나를 밟고 넘어가라 라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정 싸움에만 몰두해서 여당을 더욱더 내란 몰이로 신나게 해서 반영구 집권하게 만들고 야당은 두 쪽 내는 것은 가중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은 그런 군인들을 법정에 세워서 군 인생을 끝장내는 오늘의 상황을 침통하게 바라보기 바란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은 더욱 초라해질 것이다. 그 모든 원망을 혼자서 뒤집어 쓸지도 모른다. 왕좌에서 쫓겨나 영월로 유배된 뒤 자신을 복주시키려는 신하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본 단종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의 결단이 당의 현 지도부와 중진들 그리고 구성원들의 아집과 무능을 깨는 자극제로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절체절명한 것은 야당이 세를 회복하는 것이다.
야당이 저렇게 찌부러져서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 야당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나라의 균형을 위해서다. 그리고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 세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번 선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효율적인 여당으로 남기 위해서도 견제하는 야당의 존재는 필요한 것이다. 지금 이대로 민주당의 집권자를 옹호하기 위한 무소불위의 기세, 혹세무민의 자세, 아나무인의 질주를 계속하면 국민의힘의 파국과 상관없이 민주당의 우위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대외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권은 좋게 말해서 자신감, 나쁘게 말해서 분수를 모른다는 그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우리의 자존감은 중요하다. 또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세계의 정세가 과도하게 제국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위가 아니다. 그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발언은 그런 질주와 과도한 자만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할 때와 삼갈 때를 가리지 않는 평지풍파가 그 사례가 되고 있다. 나는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을 때 윤석열을 주목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정치에 새로운 인물이 유입되는 것을, 새로운 물이 유입되는 것을 정치 개혁의 출발점으로 봤다. 하지만 결국 정치는 해본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고 새 인물은 끝내 퇴출시키고 마는 완고한 기성의 덩어리 모임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요즘이다. 새 물의 유입은 구원투수 역할이면 족하다. 그리고 구원투수는 등장할 때와는 달리 퇴장할 때는 쓸쓸한 법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다. 네, 다음 테마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아주 통렬하고 말맛이 우러나는 그런 SNS 글을 올렸어요. 그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SNS 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대체 왜 자정을 넘긴 시각에 이런 트윗을 올려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새로 고침을 올리면서 분기탱전하지 마시고 주무십시오. 급발진해서 가짜뉴스로 설화를 만드신 다음에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외쳐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걸 보고 이유 없이 고무되신 겁니까? 예전에 왜 그랬다잖아요. 대통령이 방구를 끼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청와대에서 빚어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 대목이 아주 뼈를 때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맨 마지막 줄입니다. 왕의 대변을 매화라고 불렀던 것은 진짜 향기가 나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와! 조선시대 왕들은 따로 그 측간에 가서 용변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왕의 거처에 이동식 변기, 매화틀이라고 불렀습니다. 매화틀. 그 변기에 문양의 매화를 새겨넣기도 하고 또 임금님에 대한 관한 것은 뭐든지 상징적으로 좀 이쁘게 아름답게 똥, 변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쁘게 부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다 이렇게 바꿔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용변을 받아내는 그 용변, 이동식 용변기를 매화틀이라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하느냐? 야, 그때 매화가 뭐 정말로 임금님 똥에서 향기가 나서 매화라고 한 줄 알아? 지금 청와대에서 만약 참모들이 대통령님 어제 말씀하신 거 너무 사이다 발언이었어. 기가 막혀 속이다 뻥 뚫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그게 시원해서 그런 줄 알아? 속으로는 다 걱정하고 있어 이 사람들아.
이런 뜻인 겁니다. 조선시대 매화가 향기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시랍니다. 안철수 의원은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그 갈등을 빚게 된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이적 행위다. 매국 외교 멈춰라. 매국 외교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